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통합과학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는 빅뱅이었죠. 빅뱅으로 수소와 헬륨까지는 만들었어요. 자, 오늘 배울 거는 별의 탄생이거든요.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번 단원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뭘 배울지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를 비교해 보자. 지구는 어떤 원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생명체는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첫 번째 주제가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별의 탄생 과정에서 어떤 원소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빅뱅에서 수소와 헬륨을 만들었으니까 별의 탄생 과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들,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두 번째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별의 진화와 원소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별의 생성과 별이 죽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세 번째 내용이고, 자, 마지막 내용은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현재 지구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4개 공부하면 끝이 나죠.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내용을 공부합시다.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우주의 주요 원소는 우리가 공부했듯이 수소와 헬륨이 전체 원소의 98%, 거의 다죠. 우주의 원소가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야. 수소는 무조건 빅뱅으로 만들어지고요. 헬륨은 빅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별의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지긴 하거든. 근데 대부분 다 빅뱅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주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요. 자, 지구의 구성요소 중 제일 많은 원소가 철이죠. 철, Fe. 지구 전체를 보면 철이 제일 많습니다. 왜 많냐면 지구를 보게 되면 안에 핵이 있잖아. 핵이 다 철로 되어 있거든. 물론 철과 니켈의 조합인데 철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전체 지구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인 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산소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규소. 그러면 이 앞에 멘틀이거나, 그러니까 핵 주변에 멘틀이잖아. 멘틀과 지각은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삼년 강물이라 하죠. 규소와 산소로 된 강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자, 사람을 봅시다. 생명체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게 산소죠. 산소가 제일 많고요. 물론 사람 몸의 70%가 물이거든. 자, H2O 물로 돼, 약 70%보다 약간 작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약간 달라서, 그러니까 물을 보게 되면 원자의 개수는 수소가 훨씬 많겠지만 이게 질량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산소의 질량이 엄청 크잖아, 수소보다. 그러니까 전체 질량 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탄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다르죠.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소, 암기를 하셔야 되고, 생명체가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고, 그 다음에 탄소로 되어 있다.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공부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오른쪽에 나와 있거든.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원소는 철과 산소인데, 하지만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많다.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원소인 철은 많은 양이 어디 있다? 핵에 위치하고 있다. 핵이 다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철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까닭은 산소가 반응을 잘하거든.
그래서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와 결합을 잘해서 어디 가나 잘 붙어 있다.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다, 사람 몸에도. 지구도 철을 제외한 산소가 제일 많죠. 철은 핵에 다 몰려 있으니까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산소가 제일 많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봐야 되겠죠. 자, 별에서 이제 만들어진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별의 탄생을 봅시다. 자, 별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별은 순서 우리말이잖아. 한문으로 뭐라 불러? 항성이라고 하죠. 뭐 항상 빛을 내는 전체를 말하는데, 별의 정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 핵심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데 그 빛을 내는 원인이 핵융합입니다.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를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는 항성이 되죠. 항성. 혹시 상식적으로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진 않죠. 달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태양을 반사해서 보이는 거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가 아닙니다. 달은 별이 아니죠. 다들 아실 거라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이건 기본적 상식인 거니까. 그죠? 달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위성이라 하죠. 위성. 지구가 행성이잖아. 그러니까 행성 주위를 도는 전체를 위성이라 하는 거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 달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인공적으로 쏜 위성은 인공위성이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별의 탄생이거든. 자, 별의 탄생은 좀 이따 자세히 공부할 텐데, 성운이 형성되며 그 성운 내부의 물질이 뭉쳐져서 별이 된다고 나와 있죠. 좀 이따가 자세히 공부할 텐데, 자, 이걸 하기 앞서서 우리가 뭘 알고 들어갈 거냐면 한계를 알고 들어가자. 수소 핵융합은 좀 보고 들어갈게요. 미리 밑에 나와 있죠, 책에. 자, 수소 핵융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수소 원자의 4개죠. 수소 원자의 4개가 합쳐서 뭘 만들어? 헬륨 원자의 1개를 만드는 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근데 무엇을 외우셔야 되냐면, 자, 핵융합 반응은 일단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수소 원자의 4개보다 헬륨 원자에게 질량이 무조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질량이 감소한다.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야. 말이 좀 어렵죠? 핵융합 반응을 하든 핵분열 반응을 하든 핵분열 배우지 않을 거니까 지금 핵융합만 할게. 핵융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반응 전의 질량보다 반응 후의 질량이 무조건 작아지는 거야. 질량이 무조건 감소해. 예외가 없어. 그럼 감소한 질량이 어디 갔겠니? 그게 전부 다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 에너지라는 거는 질량 결손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별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외우고 들어갑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읽어보면 수소 원자의 4개가 결합하여 한 개의 헬륨 원자이 되는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 이 핵심이죠. 이 감소한 질량이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질량 결손이 무조건 생겨야 되고 그 결손된 만큼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됩니다. 굳이 어려운 식은 우리가 외울 필요 없거든. 우리가 실제로는 에너지 식이 MC 제곱이라는 식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이게 E가 에너지라는 이야기고 M이 질량이 되는 거고 이 C가 빛의 속력이거든. 이 상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작아진 만큼 빛의 속력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세한 에너지식은 묻지 않을 거니까 나중에 통합과학 2권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참고만. 결론은 뭐만 알면 되냐면 질량이 곧 에너지랑 같은 말인데 핵융합하게 되면 에너지가 무조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작아진 만큼 전부 다 뭐로 나와야 돼? 에너지로 나온다. 그 양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원자핵 4개라 4개가 합쳐서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 1개가 된다.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무엇을 암기하셔야 되냐면 온도가 낮으면 안 일어나지
이 핵융합 하려면 온도가 최소 1000만 켈빈, 꼭 암기.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 별 4개를 찍죠.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까지도 기본적인 상황, 핵융합 반응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생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자, 별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자, 성운에서 생기는 건데, 자, 성운이 뭐냐면, 원래 성운의 정의가, 자, 별성자잖아. 별과 별 사이에 가스와 먼지, 구름을 성운이라 하거든. 일단은 빅뱅 초기에는 별이 하나도 없었을 거니까 그냥 가스,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겠죠. 이 수소와 헬륨이 뭉쳐서 구름처럼 보이는 곳을 성운이라 하는 거야. 그죠? 뭐 지금의 성운이라고 하면 당연히 별이 많으니까 별과 별 사이에 이 가스뿐만 아니라 먼지까지, 먼지라는 거는 수증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체 얼음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거든. 그런 게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거를 우리가 성운이라 하죠. 자, 중학교 때 무엇을 배우냐면 성운을 배우게 되거든.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방출 성운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반사 성운이 있고, 세 번째가 암흑 성운이 있어. 들어봤죠? 자, 방출 성운은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을 방출 성운이라 하고, 자, 반사 성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변의 별빛을 반사시켜서 나오는 성운, 반짝반짝 거린다는 성운이 반사 성운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있게 보는 거는 이 암흑 성운이거든. 자, 암흑 성운은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성운의 가스나 이 가스 구름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별빛을 다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밀도가 매우 큰 성운을 우리가 암흑이라고 하지. 자, 밀도가 크다는 게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 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암흑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암흑 성운이.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 자, 별이 탄생하는 장소잖아. 독수리 성운이 암흑 성운인 거거든. 자, 너무 중요한 거. 막 탄생하는 게 아니고 온도가 일단 낮아야 돼.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온도다. 온도가 높은 데가 아니야. 온도가 낮아야지 입자끼리 뭉칠 수가 있는 거야. 온도가 높으면 빨라서 못 뭉치거든. 온도가 낮아야지만이 입자끼리 뭉칠 수가 있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진짜 많이 틀린 부분이다. 아무 생각 없이 온도가 높은 대로 체크한단 말이 아니야.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밀도가 높아야 돼. 당연히 가스들이 뭉쳐 있어야지 당연히 수축할 거 아니야. 합칠 거 아니겠냐는 거야. 여기서 별이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임스 웹 만원경을 관찰한 건데, 이게 암흑성운이거든. 독수리 성운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기둥처럼 보이잖아. 이 기둥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창조의 기둥이라고 그래. 여기서 별이 탄생하거든. 별이 한두 개 탄생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탄생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별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암기하셔야 되냐면, 별이 탄생하는 곳은 암흑성운인데 온도가 무조건 낮아야 되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하자고. 우리가 중력 수축 이야기를 할 거거든, 선생님이. 중력 수축.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무엇을 배우냐면 위치 에너지 배우죠. 자, 지면에 있으면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높은 곳에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이죠. 에너지가. 그럼 떨어지면서 이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뭐로 바뀌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바닥에서는 위치가 사라지고 전부 다 운동으로 바뀌는 거잖아. 대신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 대충 들어봤죠? 그럼 우리가 다 몰라도 되는데, 일단은 이놈이 떨어져서 다시 튀어오르면 똑같이 튀어올라야 되는 거잖아. 공기 마찰이 없다면.
근데 이 봐봐봐. 에너지를 내가 100만큼 갖고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를 바닥에 붙어버리면 이 에너지 어디로 가겠니? 에너지는 어디로 가진 않죠? 전환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붙어버리면 전부 다 뭐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운에서, 밀도가 큰 성운에서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스들이. 이게 뭉친단 말이야. 그럼 주변에서도 한번 뭉치게 되면 주변의 입자들이 또 점점 더 중력으로 당기겠죠. 이렇게 중력은 질량이 큰 놈이 막 당기는 거잖아. 그래서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이 에너지가 붙으면서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뭐가 생기는 거야?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점점 저 내부에서 뭉치게 되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까지.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처음에 성운에 가스 입자들이 있을 건데 이게 뭉쳤어, 하나가. 그럼 입자들이 계속 뭉쳐서 들어오겠죠.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모이겠죠. 이 힘을 뭐라 그래? 뭉치는 거를 중력 때문에 뭉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자들이 계속 빨려 들어가. 그럼 점점 쪼그라들겠죠? 자, 중력 수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내부에서는 온도가 증가하죠. 전부 다 열로 바뀔 거니까 온도가 증가해.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증가한다? 1000만 켈빈. 아까 얘기했죠.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무엇을 하는데?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죠. 수소 원자핵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으로 바뀌는,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에너지 나오죠. 이게 핵융합 반응이잖아. 이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융합 반응 어마무시한 에너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어마무시한 에너지 나오기 때문에 헬륨이 기체거든. 이 기체가 점점 팽창하게 되죠.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내부 압력이라 하죠. 이까지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하게 되면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성운 입자들이 뭉치게 된다고. 뭉치면, 한번 뭉치면 계속 뭉치거든. 그 중심으로. 뭉치는 힘을 중력 수축이라 한단 말이야. 자, 중력 수축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죠. 그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탄생한 별이 일단 원시별. 점점 뜨거워지잖아. 원시별이 생겨. 원시성이라 하기도 하고 원시별이 생기는데, 그 원시별이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단 말이지.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1개가 되면서 수소 원자 반응을 하면서 뭐가 나오지?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죠. 이 밀어내는 힘을 뭐라 부르냐면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점점 커지죠, 별이. 언제까지 커지냐면 팽창하려는 내부 압력이 있죠. 내부 압력하고 들어오려는 수축하려는 중력 수축이 있을 거 아니야. 중력 수축하고 크기가 똑같을 때까지, 균형점을 찾을 때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하게 모양이 유지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대략적인 이야기는 아시겠죠? 일단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력 수축으로, 그지?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져? 원시별이 탄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뭘 한다?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죠. 자, 수소 핵융합 할 때부터 드디어 뭐가 되냐면 이 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 그래. 제대로 된 별이 되는 거지. 스스로 빛을 내는 전체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걸 주계열성이라고 그래. 왜 이름이 주계열이냐면 말 그대로 주계열이잖아. 별의 일생의 거의 80%를 이 형태로 산단 말이야. 그러면 수소 핵융합 하게 되면 힘이 발생하죠. 내부 압력. 이렇게 내부 압력이 발생한다고. 기체압이 발생한다. 팽창할 거니까. 헬륨이 기체니까. 따라서 중력과 이 내부 압력, 기체압이 균형점, 힘이 똑같을 때까지 팽창하다가 크기가 일정해지겠죠. 이 상태로 계속 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계속 이야기하지만 주계열성. 현재 태양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 모양이 일정하잖아. 자, 태양 나이가 한 50억 년 되는데 태양의 전체 나이가 수명이 한 100억 년 되거든. 한 반 정도 왔죠. 이 크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핵융합 하기 전까지가 원시별 단계가 되는 거고, 핵융합을 하자마자 바로 뭐가 돼?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별의 일생의 대부분이 뭐다?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스토리야. 이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 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자, 책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밀도가 큰 성운 나와. 처음 이제 별의 탄생 스토리거든. 주로 수소와 헬륨이 밀집된 곳은 다른 곳보다 중력이 크죠. 입자들이 많을 거니까.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겨 성운을 이루었고, 큰 덩어리의 성운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성운의 수축이라 나와 있죠. 자, 생성된 성운에서 밀도가 크고, 핵심이다.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다. 너무 중요하죠. 온도가 낮은 부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져서 뭐가 생긴다? 첫 번째, 원시별이 생긴다. 원시별 기억하시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원시별이 중력 수축을 계속하여 중심부 온도 너무 중요하죠. 1000만 켈빈 외우셔야 됩니다. 1000만 켈빈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무엇을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 라인이죠. 그죠? 그래서 별의 모양을 유지하게 된다. 그죠? 현재 태양도 무슨 단계다? 주계열성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스토리다. 이 순서를 외우시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까지도 할만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계열성 이야기가 나와 있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그래. 현재 태양도 주계열성이고. 자, 주계열성은 뭐가 일정하다? 별의 크기도 일정하고요. 별의 밝기, 광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을 보인다 나와 있죠. 현재 태양도 주계열성이야. 태양도 이제 나이가 한 반 정도 살았으니까. 수명이 한 100억 년인데 한 55년 살았으니까. 주계열성이다. 이까지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일단은 뭐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이제 대충 공부했는데, 별의 탄생하는 과정에서 태양 같은 경우는 지금 주계열성에서는 해봐야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을 만들잖아. 그치? 그럼 헬륨 말고 다른 원소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지? 그 순서, 그 다음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거든. 봅시다. 자, 별은 질량에 따라 다르게 진화하며, 자,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 세 가지 정도 되나?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놈이 있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놈이 있죠. 태양의 한 10배 정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면 큰 틀은 뭐냐면 이거야.
자, 별이 질량이 크다는 거는 별이 크다는 이야기잖아. 질량이 크다? 그럼 수소가 많다는 이야기거든. 자, 질량이 큰 별은 빨리 타고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죠. 빨리 타는 대신에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지만 빨리 죽어. 그러니까 모든 게 빠른 거다. 그죠? 다시 말할게. 질량이 무조건 태양보다 커. 10배 이상 큰 별들은 그냥 빨리 죽어. 빨리 타고 더 큰 에너지를 만들고 빨리 죽는 게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생겼다가. 근데 태양이 질량보다 작은 별은, 예를 들어 작은 별은 진짜 늦게 타거든. 오래 타. 실제로 질량이 태양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별들은 적색 외성이라 하는데 수명이 3조 년이에요. 3조 년. 우주가 138년밖에 안 되는데 3조 년이 수명이면 이 별은 그냥 우주 나이보다 더 많이 갈 것 같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죠. 죽는 과정을 볼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두 가지거든.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큰 별을 비교할 텐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좀 천천히 타고 오래 타고요. 대신에 원소가 생기더라도 좀 가벼운 원소가 생기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큰 별들은 빨리 타고 빨리 죽겠지만 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를 다 만들 수가 있죠. 그게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나와 있죠. 첫 번째,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이제 주결성에서 이제 어떻게 거쳐서 죽어가는 거냐면, 자, 적색 거성 거치고 그다음 행성상성과 백색 외성을 거친 다음에 진화한다고 나와 있죠. 이 스토리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봐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내부 수소가 타겠죠. 수소 핵융합으로 뭘 만들죠? 헬륨을 만들죠. 이까지가 주결성이지. 현재 헬륨 만들고 있는 상태가 주결성이지. 이까지 방금 공부했던 거고요. 그럼 생각해봐. 이 안에 수소라는 게 연료가 되는 거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에 연료가 수소가 되는 건데, 이 안에 수소라는 게 무한정 있는 건 아닐 거거든. 수소가 다 없어지면, 다 타버리면 수명이 끝나는 거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현재는 태양이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겠지만 이 내부의 수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부의 수소가 다 없어져 버리면, 전부 다 헬륨 바뀌어 버리면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가 없죠. 수소 핵융합을. 그때가 이제 별의 마지막 단계거든. 죽어가는 단계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드디어 핵융합 못하니까 다시 쪼그라들겠죠. 그지? 이 내부가 이제 중력 수축밖에 못하잖아. 쪼그라들어. 이해되시겠죠? 중력 수축 때문에 이제 드디어 내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못하니까 별이 내부가 쪼그라들잖아. 그러면 주변도 같이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주변부는 아직 수소가 남아있거든. 주변부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이 경계부가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부에서 뭘 한다? 수소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결성 단계에서는 내부에서만 핵융합 하다가 드디어 내부의 수소가 다 없어지게 되면 중심부가 수축하죠. 중력 수축 때문에 쪼그라든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부가 드디어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죠. 그럼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내부 압력이 발생하니까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하게 커지는 거예요, 별이. 그게 적색 거성인 거야. 매우 커지고, 그지? 밝기는 어두워지거든. 그래서 적색을 띠게 되죠. 적색 거성, 매우 큰 별 거성. 예를 들어서 현재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가 되게 되면 화성까지 커져. 크기가 화성까지 잡아먹는단 말이야. 어마무시 커지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부는 지금 봐봐. 이 내부는 아까 쪼그라든다 그랬잖아. 수축해서 수축하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부가 온도가 1억 도에 도달해. 1억 켈빈. 1억 켈빈까지 도달하거든. 수축해서 더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드디어 뭐가 된다. 이거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었던 헬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헬륨이 탄소로 다시 핵융합하는 거예요. 내부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헬륨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1억 켈빈, 이거 온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1억 켈빈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헬륨이 다시 핵융합해서 탄소를 만들건 어디까지? 산소까지 만들게 되죠. 탄소 또는 산소까지 만들게 된다. 내부가. 이까지 끝인 거야.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거는 이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 이 탄소가 다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수축하더라도 더 이상 온도가 탄소 이상을 핵융합할 만한 온도가 생기지 않아. 이해되시죠? 그게 핵심이야. 그럼 이제 현재 주결성 단계에서 적색 거성까지 커졌어. 그럼 이제 내부에 탄소가 다 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부에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로 다 만들었어. 그럼 다시 줄어들겠죠. 자, 줄어드는데 다시 수출하게 되는데 더 이상 온도가 그 이상 도달하지 못하죠. 탄소가 핵융합해서 더 무거운 원소로 도달할 수 있는 그 온도가 도달하지 안 된다냐. 도달이 안 되거든. 그럼 탄소는 엄청 작아지겠죠. 수축해서. 이 탄소 덩어리야, 탄소. 이 탄소 덩어리가 되죠. 탄소 덩어리. 투명한 탄소 덩어리. 반짝반짝 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 자, 더 이상 별이 아니죠. 왜?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 이걸 백색 외성이 되고. 그럼 주변은, 가운데가 쪼그라들잖아. 주변은 따로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서 주변에 다시 성운처럼 막 떠돌아다니죠. 그걸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지. 핵 부분과 껍데기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걸 행성상 성운이라 그래. 이 스토리를 다 이해하시는 거거든. 물론 백색 외성은 이제 스스로 점점 빛을 잃어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흑색으로 바뀌죠. 흑색 외성이라 하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라지겠지. 이런 식의 스토리인 거지.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원시별에서 주결성이 되었다가 계속 유지하다가 거의 일생을 다 주결성 살다가 핵의 내부에서 수소가 전부 다 타면,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적색 거성으로 이제 마지막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거대하게 커지는 거거든. 그러다가 내부에 탄소가 이제 다 만들어지면 더 이상 수축해서 핵융합 못 하거든. 그래서 가운데는 백색 외성, 다이아몬드 별이 되는 거고, 주변이 떨어져서 행성처럼 퍼져 있거든. 그리고 행성상 성운이라 그래.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의 스토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뭐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가운데가 백색, 매우 작은 백색 외성이고요. 주변이 행성상 성운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 탄생과 죽음의 스토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외울 게 뭐냐면 너희들이,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헬륨, 탄소, 산소까지만 만들 수 있는 거야. 더 이상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 수가 없다. 이게 한계점이죠. 헬륨, 탄소, 산소까지 만들 수 있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그럼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책에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자, 적색 거성 단계거든. 자, 헬륨 형성 보겠습니다. 자, 주결성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가 전부 다 타서 없어지게 되면 중심부는 수축하면서 열을 발생하여 중심부 바깥의 수소를 가열하죠. 그 중심부 경계의 바깥의 부분에 수소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그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별을 점점 크게 만들죠. 팽창시킨다. 이 단계를 뭐라 그래? 적색 거성 단계. 붉은색으로 매우 큰 별이 되는 거지. 팽창을 심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탄소, 산소 생성이죠. 자, 헬륨으로 된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온도가, 외우셔야 됩니다. 1억 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 또는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중심부는 탄소 또는 산소까지 만들어진다. 이게 핵심이다. 따라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수소, 그러니까 헬륨과 탄소와 산소까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소의 기원이 목적이거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그지? 자, 마지막은 별의 중심부는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 못하죠. 그만큼 온도가 안 올라가. 자, 별의 바깥측은 팽창해서 우주로 떨어져 나가죠. 그게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 자,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이제 다이아몬드 별이 되죠. 백색 외성이 된다. 이 스토리. 자, 순서를 그대로 잘 외우셔서 서술형 잘 쓰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해도 외우다 보면 뭐 쉽게 되겠죠.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은 이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토리는 똑같아. 앞에는 똑같이 주결성까지 똑같은데, 원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이 초고성이 아니고 적색 거성이었잖아. 근데 초고성은 똑같은 적색 거성인데 매우 큰 거성, 어마무시하게 큰 거성을 초고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 보니까 빨리 타고 죽을 때도 빨리 죽는데, 에너지가 어마무시 많기 때문에 거성 단계도 겁나 커지는 거야.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는 순간에 그냥 죽지 않아. 터지죠.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러죠. 터져버립니다. 터지고 내부는 중성자 별이 되거나 또는 블랙홀로 바뀌는 거죠. 그죠? 물론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어디까지 만들어져? 전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이 상태에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가 어디서 기원한 게 목적이,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결론은 탄소와 산소까지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위에 그보다 무거운 원소, 나머지 원소를 전부 다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에서 전부 다 만들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봅시다. 일단은 아까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주결성 단계에서 똑같겠죠. 안에 수소가 전부 다 타버리면, 그지? 헬륨이 다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수축해서 주변에 똑같이 핵융합 하겠죠. 이때 점점 커지겠지. 이때가 초고성으로 커지는 거야. 초고성 단계로. 그 다음 또 탄소를 만들겠죠. 또 수축하겠죠. 워낙에 질량이 크니까 온도 높거든. 온도도 매우 높아. 그러니까 드디어 탄소로 끝이 아니고 탄소가 또 핵융합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 수 있어. 똑같은 순서인데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 더 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 더 큰 온도까지 조절하게 되니까 탄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소가 다시 핵융합해서 철까지 융합할 수 있다. 더 무거운 철까지 만들 수 있다. 근데 철 이상은 또 못 만들어. 철이 매우 중요한데 철이 매우 안정한 원소거든. 그러니까 핵을 융합하더라도 철이 마지막에 도달한 원소가 되는 거고, 핵을 분열하더라도 마지막 종착역이 철인 거야.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 결론은 뭐냐면 별의 생성 과정에서 내부에서는 철까지가 만들어지니 끝인 거야. 그치? 이까지 만들었어. 그럼 철 이상은 못 만들거든? 그러면 다시 수축하게 되잖아. 수축하게 되면 이때 터져버리지. 터져버려. 그 엄청난 에너지로 폭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초신성이라고 그래요. 초신성. 들어봤을 겁니다. 뭐 슈퍼노바라 하죠. 이름이 신성이잖아. 새로운 별이잖아. 마치 별이 탄생한 것처럼 보인다고. 이 초신성이 터질 때는 그 밝기가 상상을 초월하죠.
보통 별의 밝기, 보통 별의 수천억 개를 합친 만큼의 밝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을 초월한 밝기야. 어마무시한 에너지 나오죠. 그 터질 때 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전부 합성이 되는 거야. 철보다 무거운 게 엄청 많잖아. 철이 원자번호 26번이니까 원소가 한 110개 있으니까 뭐 우라늄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거운 원소 모든 것들을 초진성 폭발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죠? 초신성 폭발. 터져버린단 말이야.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진 다음에는 내부가 엄청나게 수축을 하겠죠. 수축하니까 이게 어마무시 밀도가 커져가지고,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있죠. 지구의 사이즈를 축구공 사이즈로 압축하는 거예요. 상상을 안 가죠.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를 축구공만하게 압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하가 사라지지. 중성자 별이 돼버려. 그래서 이 별을 중성자 별이 되는 거지. 중성자 별. 또 질량이 더 크잖아? 이 별도 없어. 중성자 별도 없어지는 거고 시커멓게 바뀌지. 우리가 블랙홀, 검은 별을 블랙홀을 하는 거잖아. 블랙홀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자,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주결 단계까지 똑같단 말이야. 태양이나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나 똑같다고. 근데 죽는 단계에서 초고성이 되는 거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큰 별들은.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야. 터져버린다. 그럼 초고성 단계에서 내부에서는 철까지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만 만들 수가 있고, 핵융합으로 터지면서 초신성 단계, 초신성이 터지면서 그때 철보다 무거운 게 전부 다 한 방에 다 만들어져. 막대한 에너지 때문에 모든 게 핵융합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다. 그럼 책을 보도록 하죠. 이 초진성 그림이 나와 있죠. 폭발하는 거. 이 그림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 보자마자 아, 초진성 폭발이구나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럼 책을 봅시다. 자, 나와 있죠.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자, 주결성 이후 초거성이 된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멈추는 것과 달리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을 반응 등 더 많은 핵융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별의 내부에서 철까지, 이게 핵심이지,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 다음 철까지 만들어진 까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 원자핵은 매우 안정하다. 끝이야. 철 원자핵은 매우 안정해서 더 이상 융합이 쉽지 않다. 그지? 그게 핵심이야.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않기 때문에 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원소를 만들려면 초신성 폭발처럼 어마무시한 막대한 에너지가 나와야지만 융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초신성 폭발 나와 있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중심부에서 철로 된 핵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고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매우 밝은 빛을 내며 폭발한다. 이걸 초신성이 되죠. 자, 초신성이라는 말 자체에 폭발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 같은 원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가 전부 다 만들어진다. 마지막 초신성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는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를 축구공만 사이즈로 줄여버린다는 거야. 그렇게 밀도가 어마무시 커지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하가 사라지죠. 중성자별이 된다고. 그 다음에 질량이 더 큰 별들은 뭐가 된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있는 블랙홀, 검은 별인 블랙홀이 된다. 이 스토리를 외우자. 그지? 스토리를 외우자. 스토리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시험에. 그래서 뭐 외우면 되는 거니까 별거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른쪽 보게 되면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원소가 나와 있는데 수소가 핵융합하면 헬륨이 되고 헬륨이 융합하면 탄소가 되고 탄소 융합하면 산소가 되거나 네온이 되거나 마그네슘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핵융합하게 되면 황이나 규소가 되고 마지막으로 규소가 융합해서 철이 된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는 점점 무거운 원소로 되는 거구나. 핵융합하면
중요한 건 철이 마지막 단계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개념 쏙쏙. 1번 봅시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를 옳게 연결합시다. 첫 번째,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가 되는 거잖아. 수소 연결하시면 되고요. 2번,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기는 원소는 헬륨이죠. 헬륨 연결하면 되는 거고. 3번,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생기는 원소는 탄소죠. 탄소 연결하시면 되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건 철이잖아. 철을 연결하자. 2번 봅시다. 별의 탄생과 진화,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 가로채운 문제죠. 1번, 성운의 온도가 낮고, 너무 중요하죠. 밀도는 커야 되죠. 밀도가 큰 부분에서 중력이죠.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며 원시별이 생긴다. 두 번째,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철이고, 금, 납, 우라늄 같은 원소, 무거운 원소, 철보다 무거운 건 언제 생긴다고? 슈퍼노바,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 태양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또는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이 태양계와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태양계 형성을 봅시다. 태양계는 현재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원소가 다 있죠. 종류가. 그러니까 금도 있고 철도 있고 다 있잖아. 일단은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그러니까 원소가 다 있다는 거는 태양계가 최초의 별은 아니란 이야기잖아. 그지? 최초의 별이었으면 당연히 이런 원소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태양계에 지구를 포함한 모든 그 행성들이 갖고 있는 원소들이 지구만 하더라도 원소의 종류가 매우 많다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애초에 우리 은하에서 누군가 초신성 폭발을 먼저 했겠죠. 그 초신성 폭발의 잔해들로, 그 폭발의 잔해가 있어야지만이 거기 원소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잔해로 다시 태양이 만들어진 거지, 태양계가. 결론은 뭐냐면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 됐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 보게 되면, 자, 태양계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운에 탄생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 당연한 거죠. 이와 같이 설명하는 까닭은 태양계에는 철도 있고 금도 있고 우라늄 같이 초신성 폭발에서 나타난 원소들이 다수 나타나기 때문이겠죠. 이런 원소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터진 거지. 터져서 그 잔해들로 현재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똑같거든, 별의 탄생이랑. 태양도 별인 거니까. 자, 첫 번째 스텝은 성운이 수축하겠죠. 그러니까 초신성 잔해들로 만든 성운이 수축을 하겠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수축하는데 이 수축하는 중력 수축의 힘이 균등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수축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서로가 입자들이 막 붙을 거 아니겠니, 가스 구림들이. 근데 이 힘들이 다 균일하지 않을 거니까 뭐가 발생한다? 회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힘이 균등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수축할 때부터 뭘 발생하냐? 회전을 발생시키죠. 회전. 물론 그 회전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현재 태양계의 회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태양계의 기준으로는 반시계 방향이야. 회전하는데 우리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있죠. 수금지화 목토천해가 있을 건데 전부 다 반시계로 공전하죠. 전부 다 반시계로. 태양계의 전반적인 회전 방향이 반시계라는 거는 애초에 성운이 수축할 때 회전 방향이 반시계로 결정돼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성운이 수축할 때 힘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회전이 발생하고 그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그 다음 뭘 또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성운이 구 형태겠죠. 입체 구 형태인데 이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피자를 만들 때 밀가루를 막 돌리잖아. 피자 도우 만들 때 돌리잖아. 돌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납작해지죠. 점점 납작해지죠. 똑같은 원리인 거야. 회전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 성운이 납작해지죠. 피자가 만들어질 때 도우가 납작해지듯이. 그래서 점점점 납작해진다고. 그래서 회전하면서 납작해지고, 자, 가운데는 뭘 만들어야 돼? 원시별인 태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입자들이 가운데를 뭉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운의 반경이 작아지는 거야. 입자들이 가운데 뭉치다 보니까, 성운의 입자들이 가운데 뭉치다 보니까 이 성운의 전체 반경이 점점 작아지죠. 자, 반경이 작아지면 점점 빨리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이 빨라져. 좀 어렵나요? 이게 각 운동량 보존이라는 건데 이건 알 필요가 없죠. 외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회전하다가 가운데 별에 탄생하는 원시별이 생기는 지점에는 입자 계속 모일 거 아니야, 수축해서. 그래서 전체 성운의 반경이 점점 작아진다고. 점점 작아지면서, 그렇지, 회전이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이렇게 뭐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빙글 돌잖아. 빙글 돌다가 팔을 가운데 모으면 겁나게 빨리 돌죠. 같은 원리인 거야. 중심이 가운데 모이게 되면 회전이 엄청 빨라져. 그게 각 운동량 보존이라는 건데, 그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일단 점점 빨라지는구나. 납작하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뭐가 생겨야 돼? 원시별이 생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회전하고 있는 거야. 지금 회전하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미처 중심에 합치지 못했던, 그치, 중심으로 합치지 못했던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극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뭐가 된다? 미행성체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입자들이 가운데 뭉칠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끼리끼리 뭉치게 되죠. 특정한 궤도에서 뭉치게 되는 거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미행성체야 그래. 자, 소행성이라 안 그래. 미행성이라 그러는 거야. 자, 초기에 태양계가 만들어진 초기에 생기는 아주 작은 행성들, 그걸 미행성체라 그런다. 그럼 다시 미행성체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뭉쳐져서 이제 현재 지구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운데는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스토리가 바로 태양계 생성 스토리가 되는 거다.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자는 이야기가 되죠. 순서를 봅시다. 첫 번째, 읽어보는 거야. 우리 은하 내부에서 일어난 초신성,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가 만들기 전에 어떤 별이 초신성 폭발을 했겠죠. 그래서 그 초신성 폭발 잔해로 성운이 만들어졌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태양계 성운은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 수축하였고 서서히 회전까지 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세 번째, 자, 성운이 수축하면서 밀도가 커져 중심부 온도가 계속 높아졌겠죠. 자, 중심부에는 원시 태양, 원시 별이 만들어지고, 자, 원시 태양의 바깥쪽에는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의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납작해지죠. 피자 도우처럼. 그지?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고, 이까지도 이해했을 거고. 자, 마지막. 자, 원시 태양은 중력 수축하여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졌고, 이제 수소 핵융합을 했을 거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 태양이 주계열성이 태양이 되는 거고. 자, 원시 원반에서는 가스와 먼지가 뭉쳐서 미행성체가 탄생하였고, 아주 작은 행성이 지들끼리 뭉친 거야. 그냥 이 미행성체가 다시 충돌하면서 성장해서 현재 지구와 같은 원시 행성이 탄생하였다. 수금지화 목토천해라는 행성이 만들어진 거지. 미행성체의 충돌로. 그죠? 자, 목성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행성이잖아. 그 목성은 조금만 더 합쳐졌으면 별이 될 뻔했던 행성이 되는 거죠. 그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까지도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읽어보시면 아까 다 설명했던 거거든. 자, 태양계 성운의 크기는 매우 컸고 당시 성운의 회전 속도는 매우 느렸지만, 자, 성운의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성운의 전체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각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말이 어렵단 말이야. 알 필요 없다. 자, 각 운동량 보존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죠, 통합과학에서는. 일단은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점점 뭘 빨라졌다? 회전 속도는 빨라졌다. 그래서 점점 평평해지고 회전 속도 빨라지고,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양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태양계 주변에 이제 행성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태양계에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또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거든. 한번 비교해 봐요.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워서.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을 비교할 텐데, 자, 태양이 있으면 수금지화 이까지 4개가 지구형 행성이고요. 목토천해 이 4개가 목성형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화성이고 이게 목성이잖아. 이 사이에 2000개 또는 3000개 정도의 소행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돼 있죠. 고체로 돼 있단 말이야. 단단한 고체로 된 암석으로 된 지구형 행성이고, 자, 목성 행성은 매우 크지만 전부 다 기체로 돼 있죠. 그죠? 읽어보시면, 자,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가 되는 거고 주로 암석 성분이고 무거운 원소로 돼 있고요. 밀도는 매우 크죠. 왜? 고체니까. 암석이고 고체니까. 그 다음에 목성 행성 같은 경우는 주로 기체로 돼 있죠. 가벼운 기체로 돼 있고 밀도는 작죠. 기체니까.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중학교 내용인 거니까. 그지? 그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지구형 행성의 형성 보게 되면 수금지화 같은 지구형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죠. 가깝다는 거는 온도가 높죠, 상대적으로. 따라서, 자, 태양과 가까우니까 중력이 클 거 아니야. 중력이 크니까 무거운 원소가 밀집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 주변에,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중력이 크니까 무거운 원소가 집중될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높아야 돼? 녹는 점이 높아야 돼. 뜨거우니까. 무겁고 녹는 점이 높은 원소들이 모여서 철이나 규소, 산소와 같은 무거운 물질이 모여서 암석 성분을 이루어서 지구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목성형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머니까 가벼운 원소가 되겠죠. 중력이 약하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기체로 만들어진 행성이 목토천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헬륨, 메테인과 같은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이까지도 이해하시죠?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 원시 원반이 생겼는데 가스와 먼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양과 가까운 쪽에서는 농점이 높은 철, 규소와 같이 무거운 원소가 가운데 모이게 되고, 태양 쪽에. 그 다음에 태양과 먼 쪽에서는 농점이 낮은 기체들, 수증기, 메테인,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로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주로 무거운 물질들을 서로 끌어당겨 암석 성분의 행성이 되는 거죠. 그게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체로 된 행성들은 당연히 가벼운 기체들이 모여서 목성 행성이 되는 거죠. 기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이 매우 작잖아, 목성에 비해서. 그 이유는 대부분 다 수소, 헬륨은 양이 많거든. 양이 많아서 크게 뭉칠 수 있는 거고, 이 철과 이런 규소와 철 같은 원소들은 양이 매우 작거든, 우주에. 그러니까 뭉쳐봐야 얼마 못 뭉치지. 그래서 매우 작은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지화는 매우 작은 행성이고 목토천은 매우 큰 행성이잖아. 성분 자체가, 양 자체가 다른 거야. 그까지도 기억하자. 그 사이에 소행성도 많이 보이네. 그죠? 이거 어렵지 않죠, 친구들? 그래서 읽어보시면 태양계 성운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수소, 헬륨이죠. 98%니까.
그럼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인 철과 산소 등은 성운에서 소량밖에 없으니까 행성이 만들어지더라도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근데 목성, 토성 같이 수소와 헬륨이 주요 원소인 행성 같은 경우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우 크게 성장할 수가 있죠. 목성, 토성은 엄청 크잖아. 뭐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해되죠? 그럼 이제 지구를 만들어 봐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양계는 만들었거든.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뭐다? 이제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마지막 내용이야. 내용이 되게 길죠? 할 게 많네. 자, 지구 형성이죠. 자, 상대적으로 태양 근처에서 형성된 지구는 철, 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암석 성분의 행성이 되었고, 그치, 행성을 이룬 물질을 재료로 하여 이제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자, 순서만 잘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자, 미행성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행성들이. 그 충돌하죠. 충돌하는 거 보이죠? 막 충돌합니다. 충돌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겠죠. 열이 나오겠죠. 그 열 때문에 다 녹아내리죠. 그게 마그마의 바다라는 거야. 꼭 암기를 하십시오. 마그마의 바다. 마그마의 바다. 이미 대기는 꽉 차 있죠. 대기는 대부분 다 수증기야. 수증기거나 이산화탄소거나 또는 질소 기체까지 이렇게 들어있죠. 대기에 이런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마그마 바다에서 엄청 뜨거운 액체 상태의 마그마 바다가 되고 계속 충돌하고 있죠. 뜨거우니까. 그럼 이제 충돌이 멈추게 되면 미행성이 전부 다 충돌했어. 그럼 점점 식겠죠. 에너지가 점점 없으니까, 공급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충돌할 때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녹아내린 건데, 그지? 이제 충돌이 거의 다 서서히 줄어들게 되면 식겠죠. 식으면서 너무 중요한 거, 이 마그마의 바다가 액체 상태인 거잖아. 액체 상태면 흐를 수 있다는 거잖아. 따라서 아래쪽 지구의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가라앉지. 철 있죠.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아. 핵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산소와 규소는 밑으로 위로 뜨게 되죠. 그래서 층상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가운데 모이죠. 이게 핵을 만들죠. 핵에는 뭐가 있다? 철과 니켈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주변에 이제 멘틀이 만들어지는데, 멘틀은 가벼운 원소인 규소와 산소로 구성되는 거지. 이때 분리가 된다. 층상 구조가 생겨버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그마의 바다에서 식어가면서 층상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식게 되면 어떻게 생기는 거야? 뭐가 생기는 거야? 껍데기 생기죠. 이 껍데기가 뭔데? 지각이잖아. 그래서 지각이 만들어지고요. 그 원시 지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식었으니까 이 수증기가 전부 다 비로 내리게 되지. 비로 내려서 뭘 만들어? 원시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스토리라인 순서를 외우시는 겁니다. 자,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면 그 바다에서 뭐가 생겨?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제 기억하라는 거거든. 그럼 읽어봅시다. 밑에 뭐라 적혀있는지. 자,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 만들어지고, 자, 미행성 충돌인 거잖아. 원시 지구 주변에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중력에 의해서 계속 충돌하죠. 점점 질량이 커지겠지. 지구의 질량이 커지다가. 자, 마그마의 바다죠. 자, 수많은 미행성체 충돌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서 마그마의 바다를 만들죠. 매우 뜨거운 마그마가 바다처럼 있다는 이야기지. 액체 상태로. 그 다음에 충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식겠죠. 식으면서 마그마 바다에서 철과 니켈 등의 무거운 원소들은 가라앉죠. 그 핵을 만들고, 규소와 산소 등 가벼운 것들은 뜨죠. 멘트를 만들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미행성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식겠죠. 식으면서 원시 지각 만들어내고, 그 다음 대기 중에 수증기는 비로 내려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은 이제 원시 바다에서, 지구는 바다가 생성되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으면 원시 바다에서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이야기야. 스토리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지구 생성 과정을 쓰라고 하면 쓰시면 되고, 각각 순서에서
그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쓰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핵과 멘틀의 분리.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암기만 잘 하시면 다 맞춘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 할만하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지구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시 지구는 미행성체 충돌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온도가 상승했겠죠. 특히 수증기 같은 온실기체는 충돌로 발생한 열을 모두 온실 효과로 가두어 지구의 온도 상승시켰으며, 충돌이 감소하면서 당연히 지구의 온도가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일단 지구의 대기 성분 분해를 봅시다. 초기에는 거의 다 수증기였거든. 근데 지구가 식으면서 전부 다 비로 내려서 바다를 만들었겠죠. 그럼 수증기가 전부 사라지면 가장 많은 기체가 CO2죠. 그 다음 질소인데 CO2는 계속 감소하죠. 보이시죠? 왜 감소하냐면 그 원시 바다에 점점 녹아 들어갔거든. 근데 질소는 거의 녹지 않는단 말이야. 질소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지구에서 질소의 비율과 지금과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질소는 누구와도 반응도 안 하고 물에도 안 녹고 아예 안 녹거든.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형성으로부터 약 26억 년쯤 되겠죠. 이때 드디어 산소가 나오게 되죠. 자, 산소가 대기 중 나왔다는 거는 생명체가 등장했다. 어떤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거야?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드디어 등장했구나. 그래서 산소가 대기에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생기는 과정은 나중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 정도 되는 거구나만 대략적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러면 스토리를 다 한 거죠. 우리가 별의 탄생에서 그지? 그 다음에 태양계가 탄생한 것까지 하고 마지막 현재 지구가 탄생한 것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잘 숙지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개념은 쏙쏙 문제가 됩니다. 3번 가로채우 문제죠. 자, 태양계의 성우는 초신성이죠. 초신성 폭발로 형성된 거고요. 두 번째, 태양계 성우는 중력에 의해 수축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여 중심부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졌겠죠. 원시별이 그래서 원시별을 해도 되고 원시 태양이라 합시다. 원시별이 뭐 똑같은 거니까 원시 태양계니까 원시 태양이겠죠. 한군데였다. 3번 원시 원반에 있던 성간물질이 뭉쳐 원반에 있는 거니까 이제 미행성체가 되겠죠. 성간물질이 뭉쳐서 미행성체가 탄생하였고 이들은 충돌하며 성장하여 뭐가 되겠니? 원시 행성이 됐겠죠. 원시 행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4번 봐요. 자, 태양계 형성에 대한 설명이 OX 문제가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 태양 근처에서 만들어진 게 맞고 2번. 태양계 원반에서 밀도가 큰 원소는 지구형 행성 주요 구성원소가 되죠. 암석으로 된 원소가 밀도가 큰 거잖아. 맞는 표현이고. 3번. 태양계 원시 원반에서 태양과 가까운 쪽은 먼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가 아니죠. 무거운 원소가 있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자. 딱 봐도 지각은 나중에 생긴 거고요. 핵과 멘트의 분리는 마그마 다음에 생긴 거니까 순서가 마그마의 바다가 1등이고 그 다음에 핵과 멘트의 분리가 2등이고 원시 지각이 3등이 되겠죠.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탄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현재 그림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지구를 구성한 거니까 A가 철이죠. 철.
B가 산소다. 그래서 1번 답은 정리를 했고요. 2번 보죠. 자, 옳은 걸 찾는 거네. 기억. 자, A는 철입니다. A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 생기는 건 아니죠. 철이 생성되려면 태양보다 질량이 최소 10배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산소죠. 산소는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원소가 맞다. 맞는 표현. T급 B는 산소죠.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 되는 때 말이 안 되죠. 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우주 나이가 38만 될 때는 뭐가 만들어진 거야?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다. 빅뱅 과정에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리을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대부분 별의 중심부에서 생겼다. 이게 맞는 거죠. 대부분이 지구를 구성하면서 대부분은 별의 중심에 생기는 거지. 터질 때 생기는 거는 아주 미량의 원소들이 생기는 거니까.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죠. 3번 봐요. 자, 우주, 지구,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네. 기어. 수소와 헬륨은 우주의 주요 구성원소가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 니은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산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별의 진화 과정에 만들어지기 맞다. 디귿 지구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잖아. 그치? 산소잖아. 빅뱅 직후 기본 입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수소와 헬륨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거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봅시다. 자, 별의 탄생에 대한 설명이네. 자,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기읍. 별은 성운 내부의 물질이 균질하게 분포할 때 수축한다. 말이 안 되죠. 균질하면 별이 안 만들어지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불균질해야 되는 거지. 틀린 거다. 니은 성운을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수소, 헬륨이 맞죠. 디귿 원시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온도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봅시다. 그림은 별이 탄생하는 단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자, 옳은 거를 찾아보라는 이야기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성운이 중력 수축하려면 성운의 온도가 높아야 된다? 아니죠. 온도는 무조건 낮아야 된다. 낮아야지 수축할 수가 있어. 꼭 암기를 하시라고.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니은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상승하겠죠. 중력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 맞는 표현이고. 자, 하나의 커다란 성운에서는 별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별이 생길 수 있죠.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6번 봅시다. 자, 그림은 주결성 내부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이 나와 있는데 딱 봐도 수소 원자핵 핵융합 반응이 되죠. 그럼 문제를 풀어봐요. 이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맞는 표현이고, 니은 4개의 수소 원자핵은 1개의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무조건 커야 되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질량이 크고 질량이 작아야지 질량 차이만큼 뭐가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 무조건 암기. 디귿 태양의 중심부에서 이와 같은 핵융합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 주결성의 에너지원이 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인 거잖아.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봅시다. 가와 다는 별의 진화 단계 중 별의 중심부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가를 보게 되면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죠. 그럼 가는 뭐라는 이야기야? 주계열성이라는 이야기지. 자, 일단은 나는 지금 무슨 단계지? 주변이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가운데는 수축하죠. 이게 적색 거성, 거성 단계라 보면 되죠. 적색 거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지금
커져가는 단계가 되는 거. 세 번째는 지금 가운데 헬륨이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 핵이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체가 적색 거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걸 따로 분리해 놓은 거네, 문제에서. 그러면 문제에서 보게 되면 헬륨과 함께 생기는 거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다 헬륨이 핵융합하는 거랑 수소 핵융합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옳은 걸 찾으라는 이야기네요. 자, 주결성에서 적색 거성이 되고 백색 외성과 A는 뭐겠지? 당연히 행성상 성운이 되겠죠. 문제를 풀어봐요. 기억, 행성상 성운은 A가 맞는 표현이고, 자, 가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지죠. 맞는 표현입니다. 적색 거성되면서 점 거대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거든. 표면 온도가 맞는 표현이고, 디귿, 자, 별의 중심부의 밀도는 주결성이 백색 외성보다 크다. 자, 백색 외성이 더 커야 되겠죠. 이게 틀린 표현이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봅시다. 서술형이네. 자,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행성상 성운으로 되기 직전 중심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원소 두 개를 쓰라는 이야기잖아. 뭐겠니? 탄소와 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과 이 두 원소의 주요 생성식이, 자, 헬륨은 언제 만들어지는데? 빅뱅 때 만들어지잖아. 빅뱅 때 만들어지고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는 별의 생성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 서술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10번 봅시다. 자, 그림은 어느 별의 진화 단계, 이 그림 보자마자 나와야 되죠. 초신성이죠. 터지는 거. 자, 기억 보겠습니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진화한 건 아니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커야 되는 거. 자, A 단계에서 별의 밝기는 급격히 증가하죠. 폭발하는데 어마무시 증가하죠. 밝기는 상승을 초월한다.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긴 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봅시다. 자, 그림은 어느 별의 중심 구조인데 딱 봐도 A가 뭐겠니?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이잖아. 그래서 A가 철이죠, 철. 자,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자, A 철 맞는 표현이고요.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큰 것도 맞아. 이 별이 진화하면 백색 외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됩니까? 중성자 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되겠죠. 틀린 거다. 4번, 이 별의 중심부 온도는 태양의 중심부 온도보다 훨씬 높겠죠. 당연히 맞죠. 질량이 큰 별이니까. 5번, 이 별은 중심부가 급격히 수축하다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죠. 따라서 3번이 틀린 표현이 되죠.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자, 12번 봅시다. 자, 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는 당연히 뭐다? 철. Fe, 원소 기호도 요우자 철이죠. 그 다음에 이 원소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떤 과정으로 생깁니까? 초신성만 쓰면 답이죠. 뭐 초신성 폭발 쓰면 되겠습니다. 폭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암기하시면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고, 그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13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시간 순서로 나열해 봅시다. 시간 순서로. 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태양계 성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성운이 수축해야 되겠죠. 두 번째. 수축한 다음에 원시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네. 세 번째. 마지막에는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겠죠. 네 번째가 됩니다. 아이고야. 이 순서가 답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14번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네. 1번 태양계 성운은 외부 은하에서, 외부 은하가 아니고 우리 은하에서, 틀린 표현이죠. 2번 성운에서 수축이 일어나는 곳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다. 이게 맞는 표현. 2번이 답이겠네. 3번 봅시다.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 속도는 점점 느려진 게 아니고 빨라져야 된다. 틀린 표현이고. 4번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심부 온도는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지. 틀린 표현. 5번 원시 행성은 원시 태양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맞는 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쉽죠. 자, 15번 봅시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자, 미행성체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커야죠. A가 앞쪽이고 B가 뒤쪽이잖아. 그죠? 그래서 A가 밀도가 더 커야 돼.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니은 원시 행성을 형성한 미행성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의 녹는 점은 A보다 B에서 낮은 게 맞죠. 녹는 점은 A가 높아야 되는 거죠. A가 높아야 돼. 태양과 가까우면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안 녹고 버텨야 되는 거니까. 디귿 태양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시 행성들은 목성 행성이 아니죠. 가까운 거는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야. 먼 거리가 목성 행성이 되는 거죠. 반대가 됐네. 그게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6번 봅시다. 다음은 지구 형성 과정이 나와 있고요.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자, 보시면 그림 보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미행성 충돌이 먼저겠죠. 그 다음 마그마 바다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핵과 멘틀이 분리돼야 되고, 마지막이 생명체가 출현하면 되겠네. 그 순서가 나가라다죠. 나가라다니까 이거 틀린 표현이네. 그죠? 니은 라에서, 라가 지금 핵과 멘틀이 분리잖아. 밀도 차이로 분리된 게 맞고요. 디귿 지구의 질량은 다 생명체가 출현했다는 거는 이미 지구가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 다보다 나에서 큰 건 아니죠. 나는 충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7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지구의 형성 과정 중 일부가 나와 있는데, 가는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었고, 나는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치? 이놈이 뒤쪽이고, 이게 앞쪽이죠. 순서가. 그러면 가운데 A는 핵, 멘틀이 아니고 핵이겠죠? 이게 핵이고, 이쪽이 멘틀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죠. 틀렸다. 자, 지구의 표면 온도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아야 되겠죠. 가가 앞쪽이니까 또 온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치? 디귿 가와 나 사이에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등장하면 되겠냐? 안 되겠죠. 생명체는 이 원시 바다가 생긴 다음에 등장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1등급 도전을 해보도록 해요. 자, 1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우주와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가 우주는 가장 많은 게 수소, 사람은 가장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기역 B는 탄소가 맞죠. 탄소가 맞는 거고요. 니은 A와 C 중에서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시기가 가장 빠른 건 당연히 A죠. 수소. 맞는 표현. 디귿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C, 탄소 C 산소 얘기하는 거죠. 산소. 산소는 주로
광합성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을 구성하는 산소는 그치, 우주 별의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진화 과정 중에 두 별, 가와 하나의 중심부가 나와 있는데, 자, 가는 다들 아시겠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고요.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큰 별, 태양보다 큰 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가운데는 탄소나 산소가 생길 거고, B는 뭐겠니? 철이 되겠죠, 철. 이거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네. 자, 기호 A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서 생기는 게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별의 질량은 나가 가보다 큰 것도 맞아. 디귿 나는 급격히 팽창하다가 폭발하여 초신성이 되는 것도 맞죠. 아, 이거 틀렸죠. 팽창하는 게 수축하는 거죠, 가운데가.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팽창이 아니고 수축하다. 가운데 수축하다가 터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조심하자. 틀렸다, 이거. 리을 태양은 나와 같은 형태로 진화하는 게 아니고 태양은 가죠. 이것도 틀린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그린 가와 다는 지구 형성 과정이 나와 있는데, 뭐 가를 보게 되면 마그마 바다 보이고, 나는 지금 멘틀과 외핵 내액이 다 구분되어 있고 원시 바다까지 만들어졌네.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나가 다는 일단은 가운데 그 분리가 안 돼 있고 되기는 있는데 그냥 철과 규산용 광물이 혼합된 상태니까 미행성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가 가장 먼저 1등이고 순서가, 그 다음에 춘돌에서 마그마 바다 되는 게 2등이 되는 거고, 이게 세 번째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거죠. 시간 순서 배열하면 다 가 나가 돼야 되니까 틀렸죠. 틀린 표현이고, 지구 반지름은 다보다 나일 때 당연히 크죠. 나가 마지막 단계니까 지금 맞는 표현이고요. 나 단계에서 가장 많은 대기의 구성 성분은 산소가 될 수가 없죠. 일단 원시 바다가 있으면 CO2는 없어졌겠지만 제일 많은 건 질소, 산소는 될 수 없다. 틀렸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1등급 버전에서. 자, 그린카는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 형성 단계고, 뭐 나는 시간이 지나서 원시 행성이 형성된 단계가 되죠. 자, 문제를 봅시다. 그냥 옳은 걸 찾는 거죠. 기음 미행성체들의 공전 궤도면은 현재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과 평행하겠죠. 수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전 궤도면이 있을 텐데 태양이 있으면 공전 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궤도면이 초기랑 지금도 비슷하겠죠. 나란하겠죠. 수직으로 되는 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니은 나에서 원시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현재 지구의 공전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다 이 방향이거든.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모든 행성이 전부 다 반시계 방향이야. 태양의 자전도 반시계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쌤 말은 태양도 반시계 방향 자전하고요. 주변의 행성들이 전부 다 반시계 방향이야. 애초에 초기에 같이 돌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디귿 원시 태양의 표면 온도는 가보다 나일 때 높다? 당연히 나일 때 높겠죠. 온도가. 원시 태양은 아직 핵융합 안 한 거잖아. 이때는 핵융합 하고 있으니까 더 온도가 높아졌겠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할만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보이네. 이제 단원을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중단원 평가도 한번 해봐요. 중단 정복이죠. 앞에 배운 거를 전부 다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니까. 1번부터 봅시다. 자, 그림은 헬륨 원자를 이루는 입자가 나와 있는 건데, 뭐 다들 뭔지는 아실 것 같으니까 A가 원자 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란 게 빨간색이 양성자인 거잖아. 그럼 C는 쿼크죠, 쿼크. 쿼크 기억하시죠? 자, 양성자는 UUD로 돼 있으니까 두 개짜리 있는 게 이게 업쿼크가 되겠죠. 업쿼크, 위쿼크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옳은 걸 찾는 거죠.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A와 C 중 가장 먼저 생긴 거는 쿼크니까 C가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A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죠. A가 원자 핵이잖아. 맞는 표현이고. 자, A와 B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말이 안 되죠. A 원자 핵도 플러스고 B 양성자도 플러스거든. 그죠? 둘 다 플러스야. 틀렸죠? 리을 A가 생성될 때 C가 생성될 때보다 우주 온도가 높은 게 아니고 낮아야 되죠. C는 쿼크니까 가장 먼저 생겼잖아. 온도가 제일 높았겠지. 그지?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자, 그린 가와 나는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 다 기억하시죠? 이 경계 38만 년. 이게 38만 년 전이죠. 플라즈마 상태. 가가 38만 년 후가 되는 겁니다. 빛이 탈출하죠. 이런 식으로. 이거 다 기억하시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나 시기가 가 시기보다 과거이다. 맞는 표현이고 나 시기에는 우주에 헬륨 원자 핵이 존재했죠. 이게 헬륨 원자 핵이잖아. 그죠? 3번 가 시기보다 나 시기에 우주의 온도가 더 높았던 것도 맞죠. 이게 이전이잖아. 더 온도 높았겠지. 4번 나 시기에 대부분의 전자는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죠. 아직 원자가 안 생긴 거니까 따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맞는 표현이고. 5번 나 시기일 때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산소 원자가 생긴다. 말이 안 되죠. 자, 산소 원자는 별의 탄생에 생기는 거니까. 빅뱅 초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야, 틀렸다.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봅시다. 스펙트럼이 나와 있네. 자, 가가 연속 스펙트럼인 것도 아실 거고 나가 방출 스펙트럼이죠. 문제를 봅시다. 자, 고온의 강원에서 가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광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다. 저 고온의 기체라면 연속이 아니겠죠. 이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그지? 조심하라고. 말장난이 심하니까 실수 안 하게.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방출이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의 스펙트럼은 나가 아니고 이건 흡수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스펙트럼 나와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옳은 걸 찾는 거죠.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의 스펙트럼에는 당연히 방출선이 나타났다. 방출선이다. 네, 맞는 표현이야. 니은 별 기역, 이 별 기역에는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이 모두 있니? 딱 봐도 칼슘의 선은 안 보이거든요. 여기 안 보이잖아. 여기. 그래서 칼슘 없네. 틀렸다. 디귿 별 기역에서 수소에 의한 흡수선의 파장은 수소의 방출선과 당연히 같죠. 같은 수소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쉽죠?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많은 A가 수소고요. B가 헬륨인 거 모르면 이제 간첩이지. 모를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공부했으면. 자, A가 산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니은 A와 B는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게 맞고, 디귿 우주에 존재하는 B의 대부분은 별의 내부에 생긴 게 아니고, 물론 별의 내부에서 헬륨이 생기긴 하거든. 그 양은 너무 작고 거의 모든 헬륨은 우주 생성 당시 초기에 생긴 거야. 그래서 니은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6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두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그냥 딱 봐도 알겠죠. 가가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 나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자,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 맞죠. 가가 질량이 작은 별 맞는 표현이고, 니은 별의 중심부에서 최고 온도는 나보다 가가 높은 게 아니고 나가 더 높아야 되죠. 나가 더 높아야 돼. 틀렸다. 디귿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가와 같은 별이 초신성 폭발. 말이 안 되죠. 가는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기역만 답이 되는 거죠. 기역만 체크하시면 답이 되죠. 이것도 쉽죠. 7번 봐요. 자,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는 뭐지? 산소가 되죠. 오, 산소가 되고요. 자, 이 원소 주로 어디 왔습니까? 별의 생성, 그지? 별의 생성에서 왔다.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또는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졌다 쓰시면 답이 되죠. 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핵융합 반응. 자, 가를 보면 입자 4개가 한 개가 되는 거는 A가 수소 원자핵이고 B가 헬륨 원자핵인 걸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나는 입자 3개가 한 개 되는 거니까 B가 일단 헬륨인 거 알겠고, 헬륨 3개가 뭉쳐서 뭐가 된다? 탄소 원자핵이 되는 과정. 둘 다 핵융합 반응이 됩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거죠. 가에서 A는 수소 원자핵이 맞고, 니은 나에서 원자핵 B의 질량 3배는 원자핵 C의 질량보다 당연히 커야 됩니다. 무조건 질량이 커서 질량이 감소해야 에너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질량이 무조건 감소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지금 나가 지금 탄소 핵융합이잖아. 그러니까 헬륨의 핵융합 반응인 거잖아. 나는 별의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별의 최후 단계인데 보자마자 무엇을 떠올려야 돼? 행성상 성운이구나. 자, 그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기역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 아니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해야 되니까 틀린 표현이고, 니은 이 단계에서 별의 중심부가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되죠. 맞는 표현. 디귿 이 단계에서 중심부가 수축하여 형성된 천체에서 철을 생성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 봅시다. 자, 그린 가와 나는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가를 보면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나는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문제를 보죠. 가보다 나가 먼저가 아니고 당연히 가가 먼저겠죠. 틀린 표현. 그 다음에 니은 가에는 철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의 자대이기 때문에 철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자, 중심부 밀도는 가보다 나가 크다. 당연히 나가 더 크겠죠. 더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의 형성 과정 중 일부가 순서 없이 나온 거고요. 가 그림은 핵과 멘틀이 분리되는 그림. 나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그림이죠. 가면 이놈이 먼저가 되는 거고 이게 나중이 되는 거죠. 일단은 문제를 보게 되면 나보다 가가 먼저가 아니죠. 틀린 표현이죠. 나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야. 니은 자, 가에서 철은 주로 A에 분포하죠. A가 핵이잖아. 여기 철이 여기 있는 겁니다. 철 핵이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
가 이후 냉각되어 지각을 형성한 것은 B의 외곽 부분이다. B가 멘틀이잖아. 그치? 멘틀의 외곽 부분이 지각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12번. 자, 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나와 있죠. 뭐 질량비가 대략적으로 1대 4라고 나와 있네. 수소와 헬륨의 하나의 질량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보게 되면 우주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다. 이거 외우고 계시죠?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쓰란 이야기죠. 결론은 질량비가 3대 1 되는 걸 설명하는 이야기거든. 앞에 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말만 핵심만 이야기하자.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므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있죠. 개수비가 12대 1이 되죠. 따라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 된다. 이 순서를 쓰라고 앞에 다 설명한 거니까 이쁘게 쓰시면 답이 되죠.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 1이므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이 만들어지게 되고, 따라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12대 1이라는 거는 수소 4개랑 헬륨 1개의 질량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도달한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정리하셔가지고. 자, 알아서 정리 잘 하십시오. 13번 봅시다. 자, 그림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중심부 구조가 나와 있고, 자, 문제를 묻는 건 뭐다? 별의 중심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지 않는 까닭은 간단하죠. 철이 가장 안정하다.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이야. 이게 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14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지구의 형성 과정이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나열하래. 그 다음에 다가 형성된 까닭을 쓰라는 이야기잖아. 자, 순서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충돌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미행성체 충돌, 이게 1등이죠. 가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돼야 되네. 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야죠. 라가 와야 되고, 마지막 식어서 원시지각 다가 돼야 되죠. 이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다가 형성된 까닭, 원시지각이 생기는 까닭은 식어서 그런 거니까 뭐가 되겠니? 미행성체 충돌이 없어지죠. 충돌이 이제 감소해서 자, 지구가 식었죠. 지구가 식었다. 지구의 온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정리 잘 하셔서. 그러니까 식어서, 그러니까 미행태 충돌이 감소해서 지구가 점점 식었으니까 멘틀이 굳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걸 쓰는 게 답이 됩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봐요. 자, 수능 맛보기도 해봐야 되겠죠. 1번 봅시다. 자, 그림은 여러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구한 은하 A와 I의 성간기체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거든. 너무 쉽죠. 자, 딱 봐도 이 하얀색이 제일 많은 거거든. 3대 1의 비율 보이시죠? 따라서 이 하얀색이 수소 기체인 거 바로 알 수 있고 원소인지, 그 다음에 회색이 헬륨인 건 바로 찾았다. 나머지 원소의 비율이 되는 거죠. 이거 찾는 문제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옳은 걸 찾는 거지. 자, 니은이 헬륨이 맞다는 이야기지. 맞는 표현. 니은 성간기체에 포함된 기타 원소는 이거지.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별의 생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디귿. 이 자료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임을 알 수가 있죠. 전부 3대1 비율로 떠 있잖아. 지금 비율이 75%, 25% 약. 그죠? 이게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다 왔습니다. 문제가 많네, 친구들. 한 방에 찍으려니까 되게 기네요. 자, 그린 가와 나와 다는 성운설을 바탕으로 태양계 형성 과정이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죠. 성운이 첫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미행수체가 보이는 다가 두 번째 스토리가 되고,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 나가 세 번째가 되죠. 그럼 옳은 걸 찾는 거잖아. 자, 태양계는 순서를 가다나가 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네. 틀렸죠, 이거는. 그 다음에 가의 기체 성분은 주로 수소, 헬륨이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행성의 평균 밀도 앞에 보시면 니은이 지구형이잖아. 지구형이 밀도가 크죠. 기역이 목성형이잖아. 목성형. 그래서 평균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큰 게 아니고 니은이 기역보다 커야 된다.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밖에 없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한 번에 다 정리하려니까 너무 길어지네. 문제까지 한 방에 다 하려니까.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